2020년 10월 정시대회 2학년 문제에서 질문할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죠.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 괜찮을까요? 두 번째 페이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세 번째 페이지. 네. 두 번째 페이지. 네. 몇 번? 9번이요. 9번 잠깐 봅시다. 우선 얘가 백사죠. 그 다음에 요 크기 뭐라고 생각해야 돼? X라고요. 맞아요. 그럼 각 B는 각 AIC부터 볼까요? 각 AIC는 90 플러스 2분의 1 각 B에 해당되겠죠. 공식이에요. 따라서 104는 90 플러스 각 B가 2X니까 X.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돼? 모르겠어요. 공식 쓰는 거 싫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AA, CC라고 계산하신 다음에 그쵸? 공식을 안 쓴다면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조건 뭐 있어? A 플러스 C 플러스 X는 얼마다? 90도. 맞아. 그 다음 이 삼각형에서 A 더하기 C 더하기 104는 얼마다? 180. 이해될까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A 더하기 C, A 더하기 C 똑같이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네? 11번이요. 11번 문제에서는 종이를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이 같다는 거 보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상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으니까 도형만 보지 말고 문제를 좀 읽어보시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각 A가 X라고 했으니까 접은 각 여기도 X죠. 그렇다면 하나의 밑각 X 플러스 18이라면 여기도 X 플러스 18. 결국엔 X 플러스 18 더하기 X 플러스 18은 총 얼마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 되겠다. 이해될까요? 또 세 번째 없으시면 네 번째까지 갑시다. 네 번째에서 질문할게요. 네. 17번 잠깐 보죠. 네 번째에서 17번을 보시면 보세요. 두 변의 연장선과 하나의 변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이거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방접원이라고 하고 얘는 방심이라고 한다. 외곽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 또 다른 하나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방심이란 방접원을 왜 설명을 했었냐면 지금 이 그림을 좀 익혀두시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ABC에 대한 둘레는요, 변 AC 플러스 변 CB 플러스 변 AB예요. 맞죠? 그런데 얘는 AC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CB는 둘로 나뉘어요. 뭐로? CD 더하기 DB로. 맞아요? 그 다음 AB인 거죠. 그 다음 AC 플러스
이제부터 사용될 성질은 어떤 성질을 사용할 거냐면요.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왜 같은지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같아요. 따라서 CD의 길이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CF로 대신할 수 있을 거고요. 같은 원리로 DB는 BE로 대체할 수가 있죠. 따라서 AC 더하기 CF는 뭐다? AF랑 같은 길이고요. B 더하기 AB는 뭐다? B 더하기 AB니까 얘는 AE랑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시 전체 도형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이 F 그리고 접점이 E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AF와 AE도 서로 어때? 같은 길이에요. 맞아요. 따라서 이 둘레의 길이인 24는 AF의 2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AF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삼각형의 둘레가 24래. 근데 이 둘레는 AF의 2배랑 똑같다고. 맞아? 그럼 AF는 얼마야? 12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CF의 길이는 얼마다? 3. CF가 3이니까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까지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CD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 방접원, 방심 이런 거의 명칭은 몰라도 좋은데 이 도형만큼은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이름을 모른 채 사람을 외우는 건 힘들다고. 하지만 저 사람의 이름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저 사람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기가 쉽다고.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방정한 방식 몰라도 좋은데 거기에 딸린 성질이 뭔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몰라도 좋은데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시려면 이런 게 방심이구나. 맞아. 이거는 서로 이렇게 접혀져 있던 팔이 이렇게 펼쳐진다.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 나세요? 여기 머리 있고 삼각형 있었을 때 얘네들 이렇게 펼쳐진 거랑 똑같다. 근데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쪽에 2배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죠. 정리할 시간은 좀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네. 19번 잠깐 보죠. 19번. 19번에서는 뭐 자주 나왔던 문제죠.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쵸? 이게 몇 도일까요? 이거 44도면 136도인가요? 136도를 둘이 나눠 먹는 거죠. 몇 도씩이야 여기? 68도씩. 근데 한 줄, 두 줄, 한 줄짜리, 두 줄짜리가 서로 끼인 각이 68도씩인 거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제가 요 조금 작은 각을 A, 두꺼운 각을 B, 그럼 여길 A, 여긴 B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체 180에서 68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쵸? 맞습니까? 따라서 얼마야? A 플러스 B는 112 112도. A 플러스 B가 112도니까 요 각의 크기는 6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68. 맞습니까? 그리고 서로 합동이니까 이 길이 똑같을 거고.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기가 68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x라고 잡는다면 x 더하기 x 더하기 68이 몇 도가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 된다. 이 성질을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 다음 문제 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22번. 22번 잠깐 봅시다. 우선 내심이란 얘기 나오고 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선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내심은. 따라서 우선 계산해 봅시다. 2b 더하기 2c는 180에서 64를 뺀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2b 더하기 2c는 얼마야? 116. b 더하기 c는 58도. 우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BDC와 각 BC, 요각과 요각을 각각을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 유형일 수도 있지만 각각은 못 구하지만 서로 간의 합은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어. 지금이 이거죠. 각 D를 보는 순간 뭐가 보였으면 좋겠냐면 이 삼각형의 외곽이구나. 따라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니까 64 더하기 C구나. 그 다음 각 BC 이 각을 보는 순간 또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이 삼각형의 외곽이구나. 따라서 이 BC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64구나. 따라서 두 놈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B 더하기 C 아까 얼마라고? 58도라고. 그럼 64 더하기 58 더하기 64.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 넘어가 보죠. 마지막 6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24번 문제는 좀 까다로워. 24번 문제가 여기서는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잠깐만. 25번도 25번 우리 어디서 봤죠? 이거 불연합에서 봤던 건데. 그럼 25번은 제가 따로 풀이를 안 해볼게. 교재에서 찾아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풀었는지 25번 직접 보시고 우선 이 삼각형 파트는 24번만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집중해달라고. 알겠죠? 봅시다. 제가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우선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도형을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어. 도형 한번 각자 그려봐봐. 최대한 좀 크게. 정말 있어 보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말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지금 C를 8등분 한다고 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C를 좀 크게, B를 좀 작게 좀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를 8등분을 한데 아주 작겠죠? 뭐 실제로는 8등분 되기에는 숫자 각이 좀 크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8등분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가까운 점을 여기는 P1 얘를 P2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게. 그죠? 그 다음에 저쪽 마지막으로 점점점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좀 비슷해지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P7까지 이렇게 온 거야. 점점점 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BP7의 길이는 BP7 여기랑 여기까지의 길이는 2배래.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를 A라는 길이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는 얼마야? 2A라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내가 중점 M을 이렇게 잡는다면 너도 A고 너도 A겠구나 라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각 B 더하기 각 C의 크기를 찾아달라는 거야. 각 B 더하기 각 C.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떠오르는 거야. 봅시다. 먼저 MP7과 MB가 같다는 얘기는 M은 중점이라는 얘기야. 맞아. 따라서 나는 여기다 이런 보조수 한번 거볼게.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본 거야. 뭐가 만들어져? 여기 90도가 돼서 이렇게 올려봤어. 그럼 요 만나는 점을 뭐 제가 N이라고 잡아볼게. 뭐가 만들어져? NP7B 뭐야? 이등변 삼각형. 그렇다면 이 길이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네. 이해돼?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 본 거야. 잠깐만. 마지막 이 삼각형 뭐야? CP7B? CP7B. 삼각형 CP7B를 봤는데 N이라는 점에서 삼각형 P7 CP7B 이 삼각형 CP7B에서 P7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N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삼각형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그쵸 여기 있는 이 수없이 이쪽 위로도 n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점 중에서 이렇게 생긴 점을 찾자고. 어떤 점? 이렇게 서로 길이가 같아지게. 물론 지금은 도형상 그림이 안 같아져 보이긴 하지만 같아지게 잡아보자고. 같아지게 왜 잡아? 삼각형 CP7B에서 N이라는 점과 P7까지의 거리가 N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생각해낸 거야. 근데 또 N에서부터 C까지 같은 거리가 되도록 그 수없이 많은 N들 중에서 이 점을 내가 잡아줬다고. 왜? 얘는 뭐겠어? 얘 입장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잖아. 맞아. 봐봐. 삼각형 CP7B 입장에서 봐봐. C로부터 같은 거리, P7으로부터 같은 거리, B로부터 같은 거리가 되는 점을 잡았다는 거야. 그죠? 최초 생각해냈던 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어떤 점 N을 잡을까 하다가 서로 길이가 같아지는 점을 잡았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은? 얘 외심이 된다. 이해되니? 외심이 되도록 N을 잡아준 거야.
왜? 이 각을 내가 x라고 잡을게. 여기도 x, 여기도 x, 점점점, 여기도 이렇게 x가 됐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맞아? 그렇다면 이 각은 몇 도가 됐을까? 이 각은 몇 도가 됐을까? 2x가 된 거지. 외심이잖아. 각 보크.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외웠던 공식 있죠? 각 A는 2분의 1 각 보크. 또는 각 보크는 2각 A. 했던 거 기억나? 꼭지각 A. 2배요. 따라서 2x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이 각은 얼마다? x, 너도 x. 이해돼? 괜찮아? 따라서 하고 나니까 NMB랑 CAP1이랑 서로 어때? 한 변 A 직각 X, 한 변 A 직각 X, ASA 합동이지. 맞아? 삼각형 CAP1과 삼각형 NMB는 합동이야. ASA 합동. 한 변 AA 똑같고 그 다음에 직각 X니까 나머지 각들도 같았을 거 아니야. 이해돼? 따라서 합동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NB를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그치? NB를 동그라미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동글뱅이였겠네? 이해될까? 그 다음에 직각에서 x만큼 움직였죠. 직각에서 x만큼 움직였어요. 따라서 NBN과 얘는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 이해돼? 똑같이 직각 있어야 돼. 똑같이 이렇게 x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똑같이 CA와 NM이 직각이 있어야 돼. 똑같이 x만큼 움직였다. 서로 평행하겠죠. 이해돼? 그렇다면 CP1BN 이 사각형 보여? CP1BN 보여? 무슨 도형?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잖아. 맞니? 맞아. 그러니까 무슨 도형? 평행사변이야. 그런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 똑같아. 동글뱅이, 동글뱅이. 따라서 뭐다? 마름모?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겠어? 따라서 이제 조금 삼각형을 좀 줄여보자. 이제 얘가 마름모야. 좀 마름모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얘네들은 마름모야. 그쵸? 어떤 도형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도형이야. 얘랑 보라색 도형 보여?
얘가 마름모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C하고 B, 다시 말하면 대각선을 그려봤어? 마름모에서 대각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을 하는데 대각선만 보자면 대각선끼리는 수직 이등분해. 근데 이 대각선은 마름모에서 대각선 문제 딱 나오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각의 이등분 역할을 한다니까. 그죠? 마름모의 대각선은 각의 이등분선 역할을 해요. 아까 여기가 x였죠? 그럼 여기는 8등분에 따랐으니까 7x야. 맞아? 여기도 몇 도야? 7x야. 이해돼? 그럼 여기도 여기 몇 도였을까? 7x였겠지. 억각이잖아. 지금 여기도 평행했을 거라고 당연히. 이해돼? 평행해 보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내가 컴퓨터냐. 우리가 컴퓨터 아니잖아. 그치? 도형이 어느 정도 오차는 우리가 도형의 성질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전체 이쪽은 몇 x였을까? 이제 다시 이 직각삼각형으로 내려올 거야. 전체 도형은 8x죠. 맞아? 이 도형은. 요 각은. 맞아? 8x. 여긴 7x라며.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돼? 90도.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15x가 90도. x값은 6. 따라서 각 B의 크기와 C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먼저 풀 때 이등분 삼각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외심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 여기 지금 다 지워볼게요.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먼저 직각삼각형 그려. 그 다음에 쭉쭉쭉 긋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 P7까지. 여기가 B였고. 근데 여기에서 두 배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 뭐 이렇게 잡아보자고. 여기 최초 여기를 잡았을 때 여기가 A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2A라는 것을 가지고서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등변 삼각형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잠깐만, 이등변 삼각형 그려보자. 뭐 이런 애들이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쵸? n이 이렇게? 그럼 이 길이 같을 텐데. 아 잠깐만, 다른 n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도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이 길이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삼각형 지금 여기가 C, B, P7 까지 만들어졌다면 외심의 성질도 갈 수 있도록 지금 n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면 또 다른 성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그 이 수없이 많은 점들은 다 연결하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다 되는 n들의 모임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얘와도 같아질 수 있는 여기 값을 잡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면서 지금까지는 이 두 개의 길이만 같았었다면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되니까 외심의 성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을 먼저 떠올려야 되냐 외심을 먼저 떠올리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만 봐서는 곧바로 외심이 생각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죠? C, P7B의 외심을 한번 찾아볼까? 이건 쉽지가 않다고. 대신 이등변 삼각형 각 꼭지점까지 꼭지점에서부터 P7까지 꼭지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같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 불어도 떠오르는 거죠. C랑도 연결해 본다면 이 점이 C, B, P7의 외심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시작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 n이 사실은 이렇게 CN이 AB랑 평행해져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각의 8등분선을 좀 수월하게 긋기 위해서 이 각을 너무 과도하게 크게 해서 그래. 알겠죠? 좀 이걸 비슷하게 각 B와 각 C. 각 B가 결국에는 몇 도가 나오니? 48. 그죠? 그 다음에 42. 42도, 48도.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게 각을 만들면 C랑 N은 A, B랑 서로 평행해지게 그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본 거예요. 괜찮을까요? 제가 이거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엔 2020년 11월 정시대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죠. 이번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봐보죠. 안 풀어본 친구 많을 테니까 마찬가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맞았다 안 맞았다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네? 7번이요. 네. 7번 잠깐 봅시다.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BC와 AD 위에 AB랑 B가 같아지게 2등변 삼각형이네. CD랑 DF 같아지래.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려 달라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54도였겠죠. 하고 나니까 이 도형 무슨 도형이야? 2등변 삼각형. 그럼 나머지 180에서 54를 뺀 각도 얼마야? 126도? 126도를 둘이 나눠 먹었겠다. 그쵸? 얼마씩? 63도? 그럼 우리가 원하는 x를 구할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10번이요. 봅시다. 각 A의 2등분선이 평행사변형이잖아. 각 A는 몇 도야? 120도? 60도? 30도. 그 다음 X값? 잠깐만. 평행사변형이면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 아니야? 너 60도네. 그럼 X값은 30도. 이해될까요? 넘어가시겠습니다. 4번 페이지에서 넘어갑시다. 5번 페이지 21번 잠깐 보죠. 21번.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건데 애매하게 생긴 삼각형이잖아. 그쵸? 제가 그때 블랙라벨을 할 때 이과 유사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이 풀이도 한번 보세요.
P가 지금 DC의 중점이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밑변과 평형이 연결하게 됐을 때 이 점을 Q라고 잡는다면 PQ의 길이는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용된 거라서 사다리꼴에서도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성질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뭐 오답이어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거 또는 느낌상 아 요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이에 대해서는 2로 나눈 15가 되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고 있는 거냐면 삼각형 ABP가 사실 못생긴 도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숙한 도형이 아니야. 이 못생긴 도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학생이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학생은 ABP를 쪼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드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야 너 못생겼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에서 나머지 도형들을 빼는 친구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부류의 친구에 대해서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성질이냐면 못생긴 도형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Q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뭐야?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밑변은 PQ 각각에 대해서 높이만 알면 되겠다. 그쵸? 여기 Q에 보조선을 긋게 되면 요 높이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이 길이는 8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AQ라는 길이와 이 격도 중점이죠. 얘가 서로 같았었다고.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따라서 이 길이도 8이 돼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S1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8 S2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8 해서 두 놈을 더해 주시면 되죠. 이해될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니야. 나는 그냥 전체 사다리꼴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넓이 T1, T2로 그냥 뺄래. 왜냐면 T2는 이미 나와 있잖아.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8 그치? 그렇다면 T1은 구할 수 있나? 에서 떠오른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AD의 연장선을 그어주시고 PH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연결하면 여기도 90도가 됐을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두 도형은 합동이에요. RHA 합동. 직각에다가 빗변의 길이 똑같고 막곡지가 똑같죠. 따라서 네가 8이면 나도 8인 거죠. 따라서 얘도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사다리꼴은 여기서 이걸 뺄 건데 사다리꼴은 윗변 아랫변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얼마야? 이거잖아. 그쵸? 얼마? 16 이러한 방법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두 가지 방법 못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넘어가 보죠. 마지막 페이지에서 질문 25번 잠깐 보죠.
아, 23번은 우리 그때 불량라벨에서 있었던 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23번만 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3번. A와 C를 이렇게 나눠 봤었어요. 그쵸? A와 C를 나누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ACD를 더하면 전체 사각형 ABCD 이렇게 나왔었죠. 맞아요. 그럼 삼각형 ABC는 다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밑변의 B가 넓이의 B라는 게 우리 교과정에 있는 범위다 보니까. 맞아요. 따라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ACH, 삼각형 ACH의 3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얘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 AEC, 삼각형 AEC의 3배죠. 맞아? 맞니? 따라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3 곱하기에 삼각형 ACH 더하기 삼각형 ACE 이렇게 하고 나면 ACH 잠깐만 요거 아니야? 얘는 이거 아니야? 더하면 뭐다? 얘는 3 곱하기에 사각형 AHCE가 된다. 맞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봐봐. 우린 지금 노란색 삼각형이 몇 배냐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AHC가 아니라. 그럼 다시 여기까지 나왔어요. 내가 여기 다 지워볼게. 방금은 AHC 보여줘. AHC 얘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아니야. 근데 내가 방금은 얘를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쪼개서 삼각형 2개가 합쳐진 거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맞아? 이 삼각형이 합쳐진 거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맞아? 근데 대각선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바꿔보자. 이렇게. 그럼 또 색다르게 도형이 눈에 보이네. 그럼 사각형 HC만 봐볼게. 사각형 HC는 삼각형 AEH와 삼각형 EHC로 보이죠? EHC랑 HA로 바꿔볼게요. H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렇다면 이 식은 삼각형 AH 보여? 얘는 이 삼각형과 똑같을까? 그치? 왜냐면 HFA라는 삼각형에서 밑변의 중점인 거라고 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아질 거라고. 삼각형 HEF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이 HC를 제가 여기에 보조선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EGC의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EGC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EHC와 EGH를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삼각형 EGH랑 같아질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HEF 이 삼각형 EGH 이 삼각형을 더했어?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각형 AHC는 뭐랑 똑같다? 사각형 EGHF랑 같아지면서 최종 결론 사각형 ABCD는 3 곱하기 사각형 EGHF와 같아지죠. 그럼 EGHF는 ABCD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3분의 1배가 되는 게 정답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블랙라벨에 나왔던 문제였으니까. 네. 지금 삼각형의 삼각형의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는 성질을 지금 활용한 문제예요. 밑변의 비와 넓이의 비가 같다. 곰곰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번을 보죠. 오늘 수업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5번 잠깐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60짜리 평행사면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된 거야. 넓이가 60짜리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AE, EF, FD가 1대 2대 3이래. 이때 삼각형 AG 저 색칠한 부분과 그 다음에 GFD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활용될 건 뭐냐면요. 평행사변형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돼. 지금 여기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쵸? 근데 평행사변형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질이 이런 거죠. 보세요. 사다리꼴. 뭐가 보여?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을 연결해 주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넓이가 똑같죠. 밑변 똑같이 쓰고 높이는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할 거 아니야. 일정할 거 아니야, 높이가. 맞아? 그런데 같은 넓이인데 같은 공간을 빼버렸으니까 같은 공간을 빼버렸으니까 남는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었죠.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변을 갖지 않은 이 날개축지의 넓이는 똑같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넓이를 여기다 뜯어붙일 수 있고 이 넓이를 여기다 뜯어붙일 수 있다고. 등변 사다리꼴일 때는 합동이지만 일반 사다리꼴일 때도 다 성립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G를 지나면서 AB의 평행선분을 하나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 만나는 점 있죠. 이 만나는 점을 G라고 잡았을 때 AG가 대각선이 돼야 돼. AG도 BG도 대각선이 돼야지 다음처럼 끌고 올 수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런 애들이? 그래야지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사각형은 아니잖아. A, B, E, G 이건 아니잖아. 저쪽에 G가 있군요. 이건 H라고 합시다. 이해돼? 지금 대각선이 아닌 거잖아. 그럼 대각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선 하나를 더 그어야 되는데 그 보조선을 BH를 그어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다시 봐봐. 지금 G에서 AB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어. 하지만 BG와 AH가 대각선이 아직은 아니더라고. 이 보라색이 어떻게 생각해봐봐. 지금 AH가 대각선 아니잖아. 대각선은 꼭지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꼭지점이 2점이잖아. 그래서 보조선 하나 더 그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새롭게 만들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사각형 ABHG 보여? ABHG 얘는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온다. 넓이가. 이해돼? 지금 서로 평행하고 얘가 사다리꼴이잖아. 대각선을 그었고 평행한 변을 갖고 있지 않은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여기는 녹색을 보여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DH다 CG가 대각선이 아니라고. 특히 DH가 대각선이 아니죠. 그래서 보조선 하나 더 그을 거라고. 어디? CH. 대각선을 긋고 나면 DH도 사각형 CDGH. CDGH에서 얘가 대각선이죠. 맞아? 그럼 대각선에서 평행한 변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대신 구해줄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끝난 겁니다. 보조선 지워보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녹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보라색 삼각형. 근데 이 보라색 삼각형은 얘랑 넓이 똑같은 거 이해되실까요? 요 점과 요 점을 밑변을 고정시키고 서로 평행하니까 또 다른 꼭지점을 B랑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 보라색 삼각형의 도형은 이 녹색 삼각형과 넓이 똑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라색도 지웁시다. 저기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뭐다? 이거다. 두 개를 합쳤으니까 뭐야? 이거 구해달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제 전체 넓이가 얼마래? 60. 잘 들어? 이제 다 끝났어. 60.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얼마야? 삼각형 ABD의 넓이는 30. 30을 꼭지점에서 밑변을 몇 대 몇? 1대 2대 3으로 나누었어. 맞니? 따라서 30을 1대 2대 3 몇 등분? 6등분한 것 중에서 몇 개 갖는 애? 2개 갖는 애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다. 이해될까요? 몇몇 문제들은 외워야 된다고. 이제 시험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또 한참 동안 고민해야 된다고. 평행사변형 ABCD의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사다리꼴이 필요하다. 그래서 G에서부터 AB의 평행한 보조선 하나 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다가 안으로 끌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 쪽에서 나온 결과물이기는 해요. 최초로는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는 수학자도 아니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것을 상상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B랑 연결해 봐서 이 도형을 이쪽으로 끌고 오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해서 이쪽으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